네,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인증평가 개요부터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6번 성과평가 지표는 관련 담당자가 직접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인증평가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셨던 게 3번, 4번일 텐데요. 저희가 평가 신청서 제출 기간이 2019년 2월 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수정 보완 기간과 그 밖의 일정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PPT 우측 상단을 보시면 자료집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실적 보유 기간과 신규 기간 내용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평가의 목적은 훈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부지원 훈련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에 근거합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인증평가 대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훈련기관으로 훈련은 크게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관이 어느 훈련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 구분입니다.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 유형은 크게 신규와 실적 보유 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훈련 종료일 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원격 훈련 종료 실적이 없는 기관은 신규 기관에 해당합니다. 훈련 종료일 기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인증평가 대상 훈련을 종료한 모든 기관은 실적 보유 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개의 과정이라도 2018년도에 종료한 것이 있다면 실적 보유 기간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실적 보유 기간인지 신규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기관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실적 보유 기간 평가 대상 목록을 2019년 1월 중에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인증과 5년 인증과 같은 단연 인증기관은 기관 건전성 평가 및 훈련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 신청은 꼭 해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 실적 보유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고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원격 훈련 운영 실적이 발생할 예정인 기관은 2019년도 상반기 신규 기간으로 평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평가 진행 일정을 실적 보유 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현장 평가일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평가 신청하실 때 평가 신청 구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평가 신청, 포기 신청, 미신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포기 신청은 평가 신청 기간 내에 포기 신청하는 것으로 포기 신청의 경우에는 번복이 불가능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평가 신청 기간 이후에 평가 포기를 원하신다면 기관 건전성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 포기가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 신청과 미신청 하실 시에는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니까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증평가 체계도입니다. 2018년도 올해 훈련과정 종료 실적이 있으신지부터 쭉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시간이 많으면 같이 확인해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자료집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인하셔서 흐름을 쭉 익혀보시면 평가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증평가 항목별 배점 보시겠습니다. 평가를 신청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이 있습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는 감점 20점 미만, 그러니까 즉 적합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2단계 역량평가에서 실적 보유 기관은 취업률이나 수료율과 같은 성과평가 60점, 그리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장평가 40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규 기관은 말 그대로 훈련 실적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평가 100점과 원격 훈련 기관의 과정 인정 요건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신규 기관으로 진입하시려는 기관은 원격 훈련 과정 인정 요건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과정 인정 요건은 뒷단에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기관의 등급 기준입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20점 이상의 감점을 받으시면 바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역량평가가 진행되는데 신규 기관은 현장평가에서 60점 미만이거나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에서 한 개 항목이라도 미충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고 60점 이상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셨을 때 1년 인증이 등급이 부여됩니다. 1년 인증을 받으시면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근데 정확히 365일이 아니고요. 그 당해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연도 결과 확정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원격 훈련을 운영하시려면 2020년도 인증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적 보유 기간의 그 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실적 보유 기간도 신규랑 동일하게 1단계에서 감점이 20점 미만이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적은 성과 60점, 현장 4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총점이 60점 미만이면 이제 인증유예고 성과 또는 현장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이면 과락으로 인증유예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와 현장 점수가 각 배점의 75% 이상이면 3년 인증, 그리고 그 85% 이상이면 5년 인증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연 인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충족한 이후에도 우수훈련 기간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최종 등급 부여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실적 보유 기간의 인증 등급별 유효 기간입니다. 부여 방식은 신규 기간과 유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를 추가해서 드리자면 단연 인증 기관도 똑같이 평가 신청을 하셔야만 모니터링을 거쳐서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현장 평가를 미참여 선택을 하시고 전년도 현장 평가 점수와 올해 성과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단연 인증 등급을 받으신 경우에 현장 평가 참여 연도로부터 유효 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뒷단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인증평가 등급은 최종 결과 발표와 동시에 HRD넷에 적용되며 인증유예 등급 및 무등급 기간은 과정심사 승인이나 인정 신청이 제한됩니다. 평가 결과 정보는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기관에게 제공되며 HRD넷과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기관의 결과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단연 인증 등급 획득 시에는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규 기간 한번 보시겠어요? 신규 기간은 등급 확정 전에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우수훈련 기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안내드리고 인증평가 개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훈련 기간은 점수 외에도 기관 건전성 감점이 10점 미만일 것, 그리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결과 확정일까지 계약 해지 또는 인정 취소 이상의 처분,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사회적 무리 발생 이력이 없을 것,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우수훈련 기관으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을 것, 이상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우수훈련 기간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선정된 우수훈련 기간은 아래의 5가지 요건이라도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모니터링은 선정 차차년도부터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선정된 우수훈련 기관은 2020년도부터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럼 2019년도에 새로이 우수훈련 기관으로 선정되는 그 선정 취소 요건입니다. 19년도 이전에 선정된 기관과 1번부터 4번은 동일하고요. 변동사항은 여기 보시는 5번인데 실업자의 경우 2개년 취업률을 제외하고 일반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를 보게 되며 재직자는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정 차차년도인 2021년부터 훈련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소 요건에 해당할 시에는 우수훈련 기간 선정을 취소하고 1년 인증 또는 인증 유예 등급을 부여합니다. 선정이 취소되면 즉시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의 우수훈련 기관 우대 혜택에서 배제되니까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훈련 기간 인증평가 절차별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좀 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인증평가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인증평가를 위해서 훈련기간 승인부터 한번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원훈련을 운영하려고 처음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다라는 기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인증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사전에 그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인되는 절차는 회원가입, 그다음에 관련 서류 송부, 승인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증평가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증평가 신청 전에 꼭 훈련기간 승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기간 승인이 되셨어요. 승인이 되면 훈련기관은 대표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의 대상이나 목표 등을 고려해서 대표 훈련 과정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에 과정심사 신청 시에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해서 불승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 예정이신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인증평가 준비 정도에 따라서 상하반기 참여 여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적 보유 기간 보실게요. 실적 보유 기간은 승인까지 다 받으신 기관들이니까 실적인지 신규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실 텐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월 중으로 그 대상 훈련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실적 보유 기간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인지 실적인지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평가 신청을 하셔야 되죠. 평가 신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2월 21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접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근데 임시 저장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임시 저장은 제출 완료 상태가 아니니까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수정 보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체 평가 보고서나 평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시고 향후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신청서 수정 보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한 기간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 시에는 신청서 회수 후에 수정 보완하시면 되고 수정 보완을 위해서 회수하셨을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다시 최종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미신청 처리가 되니까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평가 신청하실 때 사용하시는 회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기관이 HRD넷에 평가 신청을 할 때 해당하는 회차에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6회차를 보시면 2019년 기준 실적 보유 기간 중에서 현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서 현장 평가, 성과 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7회차. 7회차는 현장평가 참여 선택 가능 기관입니다. 2018년도 실적 보유 기관 중에 현장평가에 참여해서 1년 인증 등급을 획득한 기관이 해당되고 현장평가 미참여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작년 현장평가 점수와 올해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인증 등급을 조정합니다. 현장평가 참여 여부는 신청 이후에는 절대 정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단연 인증 등급을 받으시게 된다면 현장평가 참여 연도로부터 유효기간이 발생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회차입니다. 8회차는 단연 인증 기관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회차고요. 9회차는 상반기 신규 기관이 이쪽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평가 접수까지 하셨어요. 그럼 평가 접수가 끝나면 바로 기관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는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기관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수속 조치까지 끝나면 최종 결과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1단계 이제 결과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1단계 적합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현장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평가 일정은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실적 보유 기간은 2주일 전에 안내되며 현장평가 일정은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 일정이 공지되면 평가위원이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CCTV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는 훈련 전문가 2명 그리고 전산 전문가 1명으로 총 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그 평가 품질 관리를 위해서 고용부나 고용센터, 공단,
저희 심평원 담당자가 평가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의 전 과정은 녹취할 예정이며 평가위원회 자료 확인과 인터뷰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 등급과 항목별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피드백 보고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규 기관과 인증 유예 기관을 대상으로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2단계 역량평가에 대한 그 절차도 후속 조치, 이의 신청 등을 통해서 최종 결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도 마찬가지로 심사평가원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단계별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 내용을 보실 때에는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실수들로 평가의 진행을 못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 건전성 평가의 목적은 훈련기관의 청렴 수준과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크게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준법성부터 보겠습니다. 평가에 반영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행정처분 받으신 게 있으면 반영이 되고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검찰 송치일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됩니다. 처분별 감점 정도는 앞에 보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법성은 지방관서 데이터가 기준인데요. 그래서 기관이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고 행정처분 내역 확인이 필요하시면 관서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와 신용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신용 수준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 등급,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표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신용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의 신용 수준을 확인합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 시의 주된 감점 사유가 불인정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서류 누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감점이 되기 때문에 평가 신청을 하실 때 발급 기간, 그리고 발급처, 직인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전체 페이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항목의 평가 기준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각각 10점씩 감점이 되고 개인 사업자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감점 기준이 좀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는 2018년도와 달리 표준재무제표나 기업신용 등급 보고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완전자본 잠식이나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10점 감점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단계 평가를 위해서 훈련기관에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준법성은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모든 기관이 사업자 등록증, 시설 지정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제출을 하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를, 법인 사업자는 표준 재무제표 또는 기업 신용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평가 신청하실 때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첨부 파일 탭이 있거든요. 거기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동대표가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의 납세 증명서와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기관 건전성 제출 자료 목록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시설 지정서 제출은 납세 증명서와 신용 수준 서류가 해당 기관의 서류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시설 유형에 따라서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은 평생교육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인 경우에 시설 지정서상에 원격 훈련을 위한 시설이라는 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제 국세납세 증명서 예시입니다. 2019년 1월 25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자 등록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화질이나 크기 조절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 예시입니다. 발급기간은 국세 납세 증명서와 동일하며 이 경우에도 정보가 식별 가능한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의 개인 신용등급 보고서의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전체 페이지를 모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법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입니다. 국세청에서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아 표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까지 전체 페이지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하반기 신규 기간으로 참여하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18년도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8년도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추가로 1단계 서류 발급 방법은 자료집에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와 기업신용보고서 둘 중에 선택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개편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계감사보고서나 결산보고서와 같은 대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기타 서류는 세무회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현장평가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규와 실적은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기간이라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실적 보유 기간이 되면 이렇게 평가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와 실적 보유 기간은 배점은 다른데요. 영역이 동일합니다.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 총 5가지 항목을 현장에서 평가합니다. 여기서 신규 기간의 경우에는 원격 훈련 과정 인정을 포함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신규 기간 현장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안내하기에 앞서서 처음 준비하시는 기관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집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항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훈련기관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5개의 요소입니다. 평가 문항은 평가 항목별 기관의 보유 역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 문항별로 평가 기준을 확인해 주시고 제시되어 있는 현장평가 증빙자료 목록은 인증평가센터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므로 기관에서 여건에 맞게 알맞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기간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든 항목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관 경영에서는 사명감, 경영원칙, 발전 목표, 정보 보완 등이 확인되는데 기관의 운영 규정을 작성하실 때 우리 기관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 특히 원격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과정 관리에서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과정 개발, 운영, 성취도 평가, 성과 관리 등을 평가합니다. 모든 훈련 과정은 훈련 전중후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내용이 다를 텐데요. 먼저 과정을 만들거나 도입하기 전에 수요조사나 요구조사를 반영해서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운영이 끝나고 나면 그 훈련생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전반에 따른 운영 능력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인프라 항목에서는 실제로 인프라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번 문항을 함께 보시면 학습관리 시스템 등 확보된 시스템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합니다. 운영관리 계획을 작성하실 때 저희가 자료집에 참고사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을 보시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과 의견 수렴 등을 기관의 현황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원격 훈련 기관이 시스템을 많이 위탁하시는데요.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갖추셔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인증평가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지원 도구는
학습 지원 도구를 어떤 필요를 가지고 확보하셨는지, 그리고 확보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운영 노력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훈련 전담 인력에서는 인력의 확보, 근로 조건이나 업무 역량 관리를 통한 처우 개선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근로 조건에서는 필수 근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경로를 작성해 두었으니까요. 추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인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발급 시점이 현장 평가 전일 또는 당일 시점이므로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 관리에서는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고충 및 건의사항의 수렴, 그리고 개선, 훈련생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평가하는데 이 역시 훈련 전중으로 훈련생을 위해서 훈련기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평가 문항별 준거들을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기관에서 5개 평가 항목 외에 평가하고 있는 원격훈련 과정 인정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정 요건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에 있는 규정입니다. 시스템이나 인력, 그리고 LMS 시설 등을 확인하는데 그중에서 시스템과 운영인력, 시설에 해당하는 규정을 저희 인증평가센터에서 확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과정 인정 단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준비하실 때 필요한 서버 사양과 같은 상세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인력시설 장비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원격훈련 신규기관 과정 인정 요건 체크리스트, 실제 저희가 평가할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인데요. 규정을 그대로 작성한 거고 충족, 미충족을 체크하고 판정 사유를 현장에서 기재하면 점검 완료 후에 기관 담당자가 소명하시고 확인하신 뒤에 서명해 주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미충족 항목이 발생할 시에는 한 개 문항이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증 유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소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준비하시다가 해석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꼭 저희 인증평가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정요건 점검 징빙자료 목록입니다. 징빙자료 목록에 따라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징빙자료를 통해서 1차 검토 후에 시스템 사양 등에 대한 시연을 통해서 실제 서버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징빙자료 목록이 설명의 자료집에 있긴 한데요. 저희가 훈련기간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기에 더 유용하도록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위원이 확인한 징빙자료는 추후에 과정인정 단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 향상센터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 내용은 과정인정을 진행하실 때 다시 한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던 실적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적보유기간의 현장평가는 실제 운영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훈련 운영자료 등을 확인해서 훈련기관의 훈련 역량을 평가합니다. 먼저 18년도에 비해서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안내 드릴게요. 세부 평가 기준을 2개에서 3개로 하나 더 제공해서 평가 준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 경영 항목에서는 기관장 사명감,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제 실행 내역, 정보 보안 관리 등을 기관 경영 항목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징빙자료 예시를 보시면 경영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관 운영, 과정 운영, 훈련 인프라, 인사 규정, 훈련생 지원 규정 등을 통합해서 적절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서는 실제로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라 기관 운영 현황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 위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항은 기관장의 사명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감점사항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 관리 항목에서는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훈련 과정 개발, 훈련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한 훈련 운영 내역, 훈련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훈련 과정을 개선한 내역 등을 평가합니다.
훈련 인프라 항목에서는 훈련 운영에 적합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어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지원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 2번 문항에서 기관의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기관의 대응 체계와 이를 점검하고 개선한 이력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전담 인력 항목에서는 훈련 전담 인력 확보, 근로조건의 적절성, 업무 역량 관리 추진 내역의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근로조건에서는 필수 근로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경로는 아까 신규에 설명드렸던 자료집 58페이지나 추후에 저희가 업로드해드리는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관리 항목에서는 훈련생이 안정적으로 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역,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조치한 자료,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활동 내역들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장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평가 현장을 같이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실적 보유기간 기준으로 안내 드릴 거지만 신규 실적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이 기관에 도착하고 노트북 등의 세팅이 끝나면 상견례 및 기관 소개가 있습니다. 별도의 PPT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참여자의 실제 기관 소속 확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직 증빙 자료는 따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평가위원회 1차 증빙자료 확인이 있는데 이때 기관 관계자분들은 평가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추가 자료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번 보시면 훈련 인프라 점검이 있는데요. 훈련 시설 면적, 학습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격 훈련 과정 인정 요건 점검이 추가되겠죠. 실사를 마치면 잠시 정돈하셨다가 대상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기관장님은 별도의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훈련 인프라 점검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서 2차 증빙자료 확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논의가 끝나면 평가 참여자를 모두 모시고 총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관에서는 총평을 들으시고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내용이 있거나 자료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추가 소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꼭 활용하시도록 담당자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까지 마치시면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절차 이행 여부, 증빙자료 보유 여부 등을 기관과 평가위원이 서로 확인합니다.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평가위원이 사진 촬영하고 훈련기관이 보관합니다. 신규 기간인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원격 훈련 과정 인정 요건 체크리스트가 추가될 텐데요. 인정 요건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공단으로 점검 내용을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저희 인증평가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평가위원이 떠나면 이제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HRDnet 심사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인증평가 확인서라는 간단한 설문을 작성하신 다음에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내드렸던 현장평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현장평가는 실제 기관이 운영 내용이나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평가를 위해서 새롭게 자료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증빙자료는 저희가 예시로 드린 것은 참고로 하시고 기관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형태는 꼭 서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PC에 저장된 파일이나 시스템을 보여주셔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진행의 세부 내용입니다. 설명의 자료집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관장이 부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위임장을 별도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해서 증빙자료나 시설 등을 점검할 때 평가위원회 요청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뷰 시에는 평가위원회 질문과 연관된 내용으로만 답변을 해주시고 과정심사나 또 인증평가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해당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평가 진행 순서나 소요 시간은 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평가 당일에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을 진행할 때 평가위원회 사전 동의를 먼저 구하시고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평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시고 메모하신 내용을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빙 자료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그 평가 종료 전에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종료 이후에는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 주셔도 절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입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말 그대로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평가 준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이며 평가위원이 훈련기관의 역량을 사전에 점검하는 자료이므로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평가 항목별 작성 가이드에 따라서 중복 내용은 삭제하고 추진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에는 평가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시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신청 시에 작성하신 거라서 현장 평가 시점 시에는 새로운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재직 증빙 자료를 현장에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신규 기관은 향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서약서, 기관 정보, 시설 평면도, 평가 참여자 명단 등의 기본 사항을 작성하고 향후 주력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 훈련 과정의 개요서와 항목별 운영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운영 사례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현장 평가 미참여 기간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간, 실적 보유 기간 모두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은 설명의 자료집 내에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리며 자체평가 보고서 서식은 저희가 1월 중에 공지사항에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 보고서는 최대 10MB 용량 범위 내에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고유식별 정보는 숨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Q&A 게시판이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담당자가 2단계 역량평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